안녕하세요. 지피디와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입니다. 대단히 더운 여름입니다. 휴가는 지난주로 절정을 맞이했고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는 밤입니다. 이번 주에 제천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제천국제음악연화제인데요. 이제 13회째를 맞이하니 제천의 주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청풍호반에서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과거 선조들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났는지 하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청풍호반에서 국제음악영화제에 함께 하면 되지만 과거의 그들은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겼을까요? 음악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온이 상승하여 무더위에 시달리면 사람은 식욕이 떨어집니다.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잔병이 생기며 기력이 쇠약하게 되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여 덥지 않게 지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하여 피서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절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따라가 볼까요? 나무 그늘을 찾아 햇볕을 가리기도 하고 약수터를 찾기도 했습니다. 계곡을 찾기도 했는데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도 있었지요. 더위를 이기는 기구로는 부채가 있습니다. 또 죽부인도 있네요. 신라 때의 석빙고가 유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약으로 단오날 쑥을 먹고 또 익모초즙을 내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제호탕이나 옥추단을 만들어서 방위에 진상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찬음질가는 반대로 이열치열로 뜨거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땀을 흘리게 하여 몸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보신탕, 삼계탕, 연계백숙 등이 있었습니다. 정초에는 주술로 더위 팔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따가운 햇살을 피해서 그늘을 찾는 일입니다. 나무가 무성해서 녹음이 짙은 곳. 우선 햇빛을 가르는 일이 피서에 있어 초보적인 일이고 그 다음은 그늘지고 물이 흐르는 계곡을 찾는 일입니다. 전국 도처에 약수터가 있어서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를 마시면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움으로 여름철에 깊은 산속의 약수터를 찾게 됩니다. 계곡은 산과 산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조 시간이 짧아서 서늘한 데다 물이 흐르고 있어서 더위를 잊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 제천에도 조금만 나가면 가까운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피제골, 청풍, 능가계곡 등은 여름을 지나기에 좋은 곳입니다. 약수물을 마시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한데 이를 탁족이라고 합니다. 탁족은 전통적으로 선비들의 피서법입니다. 선비들은 몸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으므로 발만 물에 담근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온도에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발바닥은 온몸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만 물에 담가도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또 흐르는 물에 몸에 기가 흐르는 길을 자극해 주므로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기구로 더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잇는 탁족은 참으로 선비다운 비서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위를 식히는 기구로는 부채가 가장 손쉬운 기구입니다. 요즘은 손에 들고 다니는 손풍기도 있는데 운치는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햇볕을 맞고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막는 방법으로 부채를 발명하였습니다. 부채는 가는 대오리로 살을 만들어 넓적하게 벌려서 그 위에 종이나 헝겊을 바른 것입니다. 부채란 붙이는 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줄어서 부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맨 처음 부채를 사용한 것은 원시 시대부터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뭇잎이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부채에 관한 첫 기록은 왕건이 왕위에 올랐을 때 후배째의 견훤이 공작선을 선사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채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더위를 막는 기구였습니다. 부채를 한자어로는 선자라고 합니다. 고려 때 송나라 사람 손목은 계림유사에서 우리말의 부채를 표기하여 선을 부채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15세기 두시언해에도 부채라는 말이 있고 같은 시대 외국어 번역서인 박통사 언해에도 부채라고 불렀습니다. 16세기 조선 중종 때 최세진의 훈몽자회와 한호의 천자문에도 부채를 지칭하는 선을 부채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고려 및 조선 시대에도 부채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죽부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여름에 혼이불이 몸에 밀착되면 더워 불편하므로 대나무를 깎아 엉성하게 엮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든 죽부인을 만들어 여름에 옆에 놓고 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죽부인은 잘 마른 대를 쪼개 엮어 만든 것으로 길이는 대략 넉자 반, 지름은 한아름 정도입니다. 구멍이 나도록 성글게 짜서 원통형이 되게 하고 마구리는 잘 접어서 뭉글려 모나지 않게 합니다. 말끔하게 손질하여 잔털이 돋거나 가시가 서지 않도록 합니다. 숯불에 지져 색을 내는 외에 콩댐을 하거나 생오치를 하는 등 가공을 하지 않는데 이는 여름철 땀에 씻기거나 묻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짤 때에는 끈이나 못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품에 품었을 때 찔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잠자리가 불편하면 사랑방에 기거하는 선비는 죽부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삼배로 된 혼이불을 씌워 죽부인을 가슴에 품고 한 다리를 척 걸치고 자면 허전함을 덜 뿐만 아니라 솔솔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에 저절로 잠이 오겠지요? 잠들게 하는 수면제가 없었던 시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면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죽부인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신라때의 석빙고가 문화유적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서울에도 빙고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사용하였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누력이 빙고를 만드는 과학 기술로 발전한 것이죠.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사용하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일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맡은 관직을 빙고전이라고 하였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장빙제도가 있어서 말기인 고종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빙고라는 직제를 두어 오픈관인 제주 이하의 많은 관원을 두어 관리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얼음을 소비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니 여름에 얼음을 나누어 주던 일을 반빈이라고 했는데 관리와 종친에게도 나누어 주었지만 내시부의 당상관, 70세 이상의 당상관과 활인서의 병자, 의금부 저곡서의 수인, 죄수에게도 내렸다고 합니다. 흔하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곳에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여름을 나는 데는 다양한 먹거리도 있었습니다. 어려서 여름에 더위를 먹으면 익모초를 찧어서 생즙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써서 먹기 어려웠지만 그걸 먹고 나면 더위 먹은 것이 물러갔습니다. 여름의 더위를 이기는 약으로 먹던 것에는 단오날 쑥을 뜯어 두었다가 먹었다고 합니다. 여름철은 음식이 쉬고 상하기 쉬워서 조리에도 많은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음식으로는 냉면, 냉국, 냉콩국 등이 있습니다. 시원한 열무김치국에 국수를 말아 먹는 것도 방법이었지요.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갈증이 많이 나는 무더운 여름이면 민가나 한약방에서 칡뿌리, 오미자, 인삼, 맹문동 등을 달여 마셨고 궁중에서는 갈증 해소용으로 제호탕을 으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제호탕은 오매육, 사임, 백단향, 초과 등을 곱게 가루내어 꿀에 재워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청량음료를 말합니다. 주재료인 오매는 매실 껍질을 벗기고 직불 연기에 그을려 말린 것으로 소갈, 설사,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매차라 하여 오매육을 잘게 빻아서 그 가루를 끓는 물에 타서 마시거나 아예 꿀에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두고 냉수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단오날 내의원에서 만들어 임금께 올리면 임금이 이것을 부채와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고 기로소에 보내고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제호탕은 더위를 풀어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것을 그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처방은 오매육, 굵게 간 것 한 근을 따로 가루내고 초과 한 양, 축사와 백단향 닷전씩 곱게 갈아 꿀 닦은에 넣고 약간 달여서 자기에 저장해두고 냉수에 타먹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궁중 내의원의 처방인 내국방이었다고 합니다. 찬 음식과는 반대로 이열치열이지요. 뜨거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땀을 흘리게 하여 몸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신탕, 삼계탕, 연계백숙 등이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육류는 지방질이 많아 몸을 보호하게 되고 여기에 인삼, 대추, 밤, 찹쌀과 그 밖의 기호에 따라 한약재를 넣고 고아 뜨겁게 먹으면 원기를 돋우어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오히려 탕을 먹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전승되었습니다. 1984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게장국을 혐오식품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게장국은 개고기가 들어가는 탕의 일종입니다. 흔히 보신탕이라고 불리는데 이 이름은 나중에 붙은 것으로 영양탕 또는 사철탕, 게장 등으로 불립니다. 게장국에서 유래된 요리가 육개장이라고 하네요. 삼계탕은 어린 달걀 뱃속에 찹쌀과 마흔, 대추, 인삼 등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으로 게삼탕이라고도 합니다. 여름철 보신 음식으로 손꼽히지요. 닭으로 만든 임자수탕도 복날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연계백숙으로 살은 잘게 뜯고 국물은 기름기를 걷어내고 차게 해서 흰깨를 볶아 곱게 가는데 이때 이 닭국물을 붓고 갈아서 체에 걸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고명으로는 다진 고기 완자와 오이, 고추, 표고 등에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고 황색 지단과 미나리 지단을 만들어 볼펜형으로 썹니다. 대접에 닭고기와 고명을 두르고 얹고 깨국을 부어서 냅니다. 깨의 고소함과 닭국물이 잘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도 우수하다고 하네요.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언젠가 맛볼 기회가 있겠죠? 더위를 피하려는 노력은 주로 여름에 행해지지만 정초에 미리 더위를 먹지 않도록 기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원날의 더위 팔기 풍속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로 이름을 불러 무심코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게 하고 외쳐서 더위를 팔면 그의 여름의 더위를 먹지 않고 지낼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세시 풍속이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피설한 간절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초에 더위 팔기부터 시작하여 여름철에 지혜롭게 더위를 피하려는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 에페미 개울에서 여름을 뛰어놀던 기억이 나는군요. 좀 위험하긴 했지만 절골 연못에서 보내기도 했고요. 요즘 아이들은 수영장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제천에도 학생도서관에도 물놀이 수영장이 있고 한방엑스포장에도 여름 수영장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수영장을 찾아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과거 선인들이 뜨거운 여름을 나던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천엔 뜨거운 8월을 보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13회째를 맡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청풍호반을 끼고 열리는 개막식을 즐겨보는 일도 뜨거운 여름을 잊는 방법이 될 테고 의림지 그리고 거리에서 열리는 거리 공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더위 생각은 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그동안 원스, 서칭 포 슈가맨,
시코와 리타, 프랭크, 에이미, 하늘의 황금마차 등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영화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창구였습니다. 전 상영작이 음악영화로 구성된 영화 프로그램과 청풍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악 프로그램까지 한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열리는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도 100여 편의 음악영화와 장르를 불문한 음악 공연으로 제천시 곳곳을 축제장으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함께 뜨거운 여름을 이기는 방법으로 즐겨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은 뜨거운 여름을 과거 선인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 스튜디오도 침통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원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은 더위를 잊게 되는 듯도 합니다. 더위가 광기를 부린다는 것은 곧 서늘한 가을이 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맹위를 떨치는 더위 속에 건강 유념하는 것 잊으면 안 되겠지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함께 즐기며 이번 여름도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지성규는 물러갑니다.